산의 영혼이 숨쉬는 땅 히말라야. 한편으로 그곳은 오르려는 인간과 막아서는 산의 끊임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피크 41이 있습니다. 높이는 다른 히말라야 고산보다 조금 낮지만 아직 단 한 번밖에 등정을 허락하지 않은 곳. 그 이유는 바로 산 정상부가 1000m에 가까운 수직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한국 원정대가 떴습니다. 그것도 까다롭기 그지없다는 북벽 새 루트로 세계 최초의 등정 도전. 만년설과 얼음으로 뒤덮인 날카로운 벽과의 싸움.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다시 비행기로 루쿨라까지 날아갑니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것은 아름다운 설경. 그런데 그 그림 같은 풍경보다 한 장의 지도 속이 더 궁금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크 41 원정대. 피크 41은 에베레스트 옆쪽에 위치한 아직은 미지의 산인데요. 사전 정보가 많지 않아 원정대도 살짝 걱정이 되나 봅니다. (40여 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루클라 공항에 도착합니다. 루클라는 해발 2840m에 위치한 작은 도시지만 산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유명한 도시죠. 히말라야 산으로 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출발해 볼까요? 첫날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고 휴식도 자주 하고 처음에는 가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그래도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천천히 가. 이번 원정대는 일명 암벽쟁이들로만 4명. 그중 최지원 씨와 김정엽 씨는 히말라야 원정이 처음입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의 흰산을 다들 동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근데 요번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개인이 등반하러 갈 수 없는 또 곳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뭐 이런 암벽등만 있어서 큰 꿈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느 순간 꼭 가고 싶은 꿈, 뭐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피크 41 원정대 화이팅! 벽과의 멋진 한판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레킹으로 원정길을 시작합니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는데요. 체력도 다지고 또 천천히 고도를 올려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8일 동안 계속 이렇게 걸어야 돼. 그럼 머리도 많이 아플 것이고 다리도 아플 것이고. 산속으로 접어드니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경이 일행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비가 쏟아지네요. 워낙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변화무쌍한 날씨가 오고 갑니다. 비가 와서 워킹하기가 아주 안 좋네. 4,600이다. 그런데 그 고개 위에서 독특한 풍경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나면 그날의 안전을 갖다 이 라마 그에서 얘기하는 안전을 갖다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잠깐의 바람이 통했을까요? 날이 다시 개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한 무리의 트레커들을 만났습니다. From Korea. Korea. All right,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ir. Where are you from? England. England. We no space.
New route. Yeah. New route. Yeah, new route. Oh, right, yeah. Oh, well, good luck, gentlemen. And Thank you. I hope the weather holds. It's been a bit. Very happy to do the peak, but very sick coming down. You know, the headaches, stomach aches. You know, very tired. Good luck, gentlemen. Yeah. 대가 없이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게 또 산사나이들의 의리죠. 물론 길 위의 만남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헬기. 그러더니 외국인 트래커 몇이 서둘러 헬기에 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They are headache. Headache. High altitude problem. They are going to direct to Kathmandu today. 사실 이곳에선 드문 풍경이 아니라네요. 가볍게 생각하지만 트래커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고산병. 심해지면 떠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정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길을 절반쯤 왔을 때였을까요? 한 정겨운 마을을 만났습니다. 대장님. 뭐예요 이거? 이야 이거 오 이거 야 무슨? 5,000대 야채가 하나 와. 하여튼 뭐 상추 아니면 우리나라로 하면 겉절이 같은 그런 거? 보냉지 채소네, 보냉지 채소. 다른 한쪽에서는 태양열 조리기도 눈에 띕니다. 김은 나네. 김 살짝 나는데. 야, 이건 자연에서 얻는 완전히 화력이네. 그러게요. 척박한 트레킹 루트에서 이런 현지인 마을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원정대도 이곳에서 조금 쉬어가기로 합니다. 밀린 빨래도 하면서요. 그런데 빙하 녹아 흐르는 물이 만만치 않죠?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빨래하고 뭐 밥 해먹고 그러면 또 집의 소중함 또 부모님의 감사함을 또 여기서 느끼는데 또 집에 가면 막상 또 표현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 싫어. 볕 좋은 오후 벽타기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암벽쟁이들다운 놀이 겸 훈련. 맨손으로 직각의 벽을 잘도 올라가죠. 어찌됐든 올라왔으니까. 지원 씨의 성공에 대장님도 나서 보는데요. 머리야. 오늘은 컨디션이 나빴던 걸로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그날 저녁 모처럼 지원 씨가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회심의 메뉴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아 대장님. 네, 잘 깨웠습니다. 실력 발휘 좀 했습니다. 대박. 야, 아우 힘들어 여기는. 한 잔을 먹어보자. 네. 어떠세요? 야, 이거 한국 거랑 똑같네. 아 그럼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트레킹에 지친 대원들을 위한 나름의 원기 보양식. 야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이거? 오랜 자취생활 노하우에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몇 스푼 더 들어가니 오늘 더 맛있나 봅니다. 트레킹 7일차. 해발 5,000m를 훌쩍 넘어서면서 길은 빙하와 눈으로 뒤덮입니다. 눈 구름까지 더해져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
매번 이 길을 오가던 포터들마저 쩔쩔맵니다. 야 여기 이런 데가 다 있네. 말 한 마리 입고 산 같은 고개를 넘고 나니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피크 40일 트레킹 루트 중 마지막 마을이죠. 함께 해온 포터들과도 마지막 여정. 잘 올려. 아쉬운 마음에 따뜻한 술 한 잔을 나눕니다. 눈길, 빗길 함께한 인연이라 조금은 더 오래 기억될 듯하네요. 다음 날 아침 대장님이 일찌감치 마을을 나섭니다. 내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볼게. 대원들은 남겨두고 말이죠. 혼자서 어딜 그렇게 가실까요? 이쪽 피크 41쪽 북벽 쪽으로 등반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포터 짐을 나르는 친구들도 베이스를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벽을 보면서 조금 좀 가장 적합한 위치를 먼저 가서 좀 선점을 하려고 지금 먼저 좀 출발합니다. 그렇게 산과 산 사이를 걷기를 5시간여. 드디어 피크 40일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입성을 했습니다. 뒤이어 후발대도 도착. 이 골짜기 하나 있잖아. 아, 나왔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없구나. 왔냐? 자 왔습니다. 자 빨리 와라. 야, 차 한 잔 먹고 해. 저건가요, 대장님 혹시? 아니야. 이쪽 뒤에 숨어 있어. 안타깝게도 구름에 가려 첫 만남은 실패. 하지만 곧 피크 40일도 제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틀 후 피크 40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날카로운 수직 암벽으로 이루어진 미지의 산. 첫 만남이 제법 강렬합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까? 그런 생각.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며칠이 흘러갑니다. 등반이라는 게 하늘만 맑아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온과 바람, 산의 상태 등을 살펴 최종 날짜가 결정되거든요. 베이스 캠프 4일차. 드디어 D-Day가 잡혔습니다. 내일 등반을 앞두고 대원들은 장비 점검에 여념이 없는데요. 대장님은 그 사이 또 산을 살펴보고 계시네요. 산 정상에 걸려 있는 이제 자그마한 그 눈덩어리 같은 것들이 기온차에 의해서 막 낙석이나 눈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상하고 또 그게 들어오는 루트를 벗어나는 루트를 우리가 등반 루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등반일 아침, 네팔식의 고사로 길을 엽니다. 낯선 땅, 낯선 방식의 예의지만 행운을 비는 마음은 다르지 않겠죠. 그간 고생해준 가이드와도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부턴 온전히 대원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산과 부딪혀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비들을 속속 착용합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가 필요한 시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내려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니까 몸으로 때워야죠. 제작진도 촬영을 준비합니다.
이번 촬영에는 암벽 전문 카메라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몸에 뭐 부적 같은 거 안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좀? 저는 미신을 절대 안 믿어요. 제 자신만 믿습니다. 원정대의 목표는 거의 1000m에 가까운 북쪽 암벽을 올라 정상에 서는 것.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가 됩니다.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은 역시 구은수 대장님. 암벽 등반에서 제일 먼저 등반을 시작하는 사람을 선등자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벽에 길을 내는 역할이라 그만큼 더 힘들고 위험합니다. 아침이라서 아직 관절에 발동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설벽을 평지처럼 쓱쓱 걸어 1차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커피 확보 장비 준비. 확보란 암벽 등반에서 등반자들의 안전을 위해 잡고 오를 수 있는 로프나 장비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아래 지원화 완료됐다. 두 줄 다 주마해. 로프 두 동을 끌고 올라가면 두 명이 양쪽에 한 동씩을 나눠서 주마링, 그래서 주마링으로 해서 올라오면 선등자 한 명과 후등자 두 명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계속 축차적으로 올라갑니다. 뒤에 대원들이 다 올라오면 짐을 끌어올립니다. 이를 홀링이라고 하는데요. 선등자가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후등자는 이렇게 짐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죠. 이렇게 선등자와 중간자, 후등자의 3인 시스템이 이번 원정대의 기본 구성입니다. 정상 정보까진 대략 5일 예상. 예비일까지 더해도 8일을 넘기면 곤란합니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하루에 300m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지원 씨의 발걸음은 벌써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도 물을 벌컥벌컥. 못 말라서 아 그래요? 탈수 올 것 같아서 이미 탈수 온 것 같아. 하긴 시작이 이미 해발 5,000m가 넘는데 숨도 가쁘고 목도 탈만하죠. 막내 정엽 씨는 결국 기듯이 산을 오릅니다. 이 첫날부터 폼 안 나게 사나이가 무릎을 꿇고 마네요. 산의 밤은 빨리 찾아오고 이제 벽에서 맞는 첫 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초보 대원들 탓에 대장님 손이 바쁩니다. 지금 대원 한 명 잠자리를 좀 봐주려고요. 지원 씨가 함께 나서 해먹을 정리합니다. 그 사이 막내는 저녁 준비. 이거 알팜이라고 물만 붓고 먹는 밥입니다. 반찬이라고는 달랑 볶음 고추장 하나인데요. 그래도 그 밥맛은 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맛이라네요. 그냥 까딱까딱입니까? 어떻게 맛있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맛있으세요, 대장님? 맛있습니까?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제 벽에 매달려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처음이라 더 힘들었던 하루가 갑니다. 히말라야의 햇빛이 원정대를 깨웁니다. 벽에 매달려 잤던 잠이 역시나 편할 리 없었나 보네요. 잠을 깨우는 건 커피 한 잔. 대장님 커피 한 잔 드. 야, 아주 아프가 않네 그럼. 네, 잘 주무셨어요? 아, 추웠어 어제는. 추웠어요? 절벽 위 모닝 커피의 낭만은 벽 타는 이들만 아는 거겠죠. 2일차의 등반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선등은 대장님이 맡으셨네요. 남들이 가지 않은 북벽 새 루트를 개척하다 보니 일일이 다 확보물을 찾고 고정해야 합니다. 그 수고가 생각보다 더 힘겨운데요. 야, 이렇게 힘드나? 베이스 카피. 빙벽 오른쪽 옆에 보면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이상? 윗부분은 설사면이고 중간에 그 떨어지는 부분은 그 바위 표면에 이렇게 눈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카피. 지금 꿀루아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지금 그 방향대로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 위에 길이 있는지 지금 무전이 와서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원 씨도 대장님에 이어 등반을 시작합니다. 힘들죠? 힘드냐고요? 예. 아, 첫날보다 좋아요. 여기 올라고 자전거를 파셨다며요. 자전거 팔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데 이런 미친 짓 한 번 안 해보고 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번쯤은 해봐야죠. 지금도 오늘 아침에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진짜 악이 생기더라고요, 악이. 그래. 평소에 잘해본 것도 잘 안 돼. 그런데 마음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데요. 힘들어. 겨우 장비를 추스르고 벽을 다시 오릅니다. 뭐 먹어요? 뭐 초코바, 소세지, 사탕 뭐 이런 거 있어. 물론 그 잠깐도 쉬는 시간은 아닙니다. 15m 남았습니다. 등반하다 보면 잘 모르고 또 줄이 짧으면은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고 보면 서로 눈 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 오르고 있는 대장님도 늘 뒤에 서 있는 후배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로프 하나로 묶여 암벽을 오르는 이들에게 서로는 단순한 동료 그 이상. 하나가 무너지면 다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낙서! 베베!
오늘 목표치는 멀었는데 웬일인지 대장님이 선등을 멈춥니다. 많이 힘드네요. 옛날 같지 않아. 최지원 대원과 김정엽 대원이 아직 그 미숙해서 그런지 그 홀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같이 보완을 좀 하느라고 좀 저도 체력을 좀 썼고 빙벽 구간 돌파하고 그 안빙벽 구간에서 조금 추락을 먹었어요. 추락을 먹으면서 뭐 충격도 왔을 게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추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중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둠이 내렸는데 정엽 씨는 아직입니다. 지원 씨가 응원을 보내봅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쪽으로 들어와. 조금 힘들어도 오늘도 이렇게 늦은 하루를 마감합니다. 집에 있었으면 이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7시 16분이면 저는 근무하고 있죠 아직도. 늦게까지 근무해요. 사실 지원 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자전거 부문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 피크 40일 원정까지 감행하게 만든 그 벽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좀 단조로움에 대한 일탈, 탈출? 어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거 잠시 그 벽등반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직장 생활에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다 있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웬일로 흥겨운 노랫소리가 아침을 엽니다. 이게 충전을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서 핸드폰 충전을 하는 거예요. 벽상에서. 옛날에 산상도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운행 오늘이 3일차인데 1일차하고 2일차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원래 예비를 한 4일차 때 쓰려고 했는데 네. 이 조건상 3일차 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쉬나 싶던 지원 씨가 장비를 챙깁니다. 지친 대장님을 대신해 로프 작업에 나섰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의 첫 선등. 손길이 더 꼼꼼해집니다. 등산 장비들이 이게 얼마나요? 보통 가격이? 전부 다 하면 글쎄요 500만 원 넘겠죠? 훨씬 넘겠죠? 이거 뭐죠? 이 얼음에 박는 거. 이거 뭐야? 스크루.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형님? 뭐 개당 한 10만 원 내에 10만 원이요? 긴장되시는가 봐요. 화이팅! 예. 조심해서 잘 다녀요. 용기를 내어 첫 선등을 시작합니다. 와 계속 빠지네. 아무것도 안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이쪽보다 차라리 저 밑까지 올라가서 박는 게 그래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더 위험해 보이시는데. 우린 잡. 자. 한국에서 훈련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벽. 그래도 곧잘 올라가네요. 얼음 기둥 같은 고드름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보기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자칫 부서져 맞기라도 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 오르는 길이라 더 외롭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 또한 암벽을 오르는 이로써 이겨내야 할 숙명. 아우 다 왔다.
히말라야 거벽에서 맞은 호된 신고식. 지원 씨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됐겠죠. 고생했다. 죄송합니다. 재성이 형 고생했지. 아니 업그레이드. 아 죄송합니다. 대장님은 포상 같은 커피를 건넵니다. 동료이자 선배인 대장님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아쉬운데 좀 더 진짜 나아지는 게 너무 예뻐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배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왜 배고픈 줄가 모를까요? 왜? 등반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보기엔 그 공포심 때문에. 아니면 공포심 없었어요. 그래요? 공포심은 전혀 없었어요. 공포심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포심이든 뭐든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힘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우기는 걸로 갑니다. 이래저래 분위기 좋은 오늘 서로의 이야기도 슬슬 풀려나옵니다. 국외교사라고 그랬잖아. 국어랑 도덕 도둑. 아직은 이런 산의 원정부 그런 것들이 선생님으로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 타는 일을 취미 삼지 않았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간간히 친구들과 가벼운 수다도 떨면서 말이죠. 취업 스트레스야 있었겠지만 훨씬 편안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왜 벽을 택했을까요? 예상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 위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벽에 매달려 눈을 뜨는 일은 일상다반사. 반갑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밤마다 해먹 안을 찾아오는 손님 성에도 이젠 안 오면 섭섭할 정도죠. 계속 올라갈래 내려갈래 그러면 본인은 어떡하겠어요? 아니 올라가죠. 지금 며칠째죠? 4일째인가요? 네, 4일째인 거예요. 아우 아까워서 올라가야죠. 억울하죠. 울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 나려고 그러네. 하지만 버너로 버너를 녹여야 하는 추위와 싸우고 빨리 해! 하나를 놓고 하나 놓고 가고 하나 놓고 가는데 그걸 다 엄청. 체력 저하로 멀어져가는 정신을 붙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야 내랑 또 하던 것도 왜 그래 어벙벙하냐.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조력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감독님 이거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0년이요? 뭐 주위에서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세요? 카메라 감독이 왜 홀링해 주냐고. 미치겠어요 아주. 카메라는 분명히 난 촬영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홀링을 시켜요. 저는 홀링 주특기 촬영 감독입니다. 벌써 며칠째 야밤이냐 이거 밥을. 막내랑 나랑 나이가 몇 살 차이야? 15 차요. 가끔 아주 특별한 호사도 있었죠. 핸드폰으로 영화 보시는 거요? 무적자. 해발 6,000m대에서 펼쳐지는 절벽 영화관. 영화보다 더 짜릿짜릿합니다.
에베레스트는 루치입니다. 등반 6일차. 계획대로라면 피크 40일 정상에 이미 섰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등반 중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산의 상태마저 좋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스노우 샤워. 등반 시 눈가루들이 쏟아져 내리는 현상을 스노우 샤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피크 40일에 깎아지른 벽면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스노우 샤워에 자꾸만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고운 눈가루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노우 샤워는 꽤 단단한 눈 알갱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작은 눈사태. 고산병 증세와 체력 저하로 고투 중인 원정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히말라야의 거벽이 처음인 이들에겐 더 가혹하게 다가올 테고요. 체지연대요? 다시는 안 오겠네요. 지금 심정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안 와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람이고 아말려좀 모르겠어요. 지치기는 막내 정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줄을 당겨보지만 한 뼘 더 올라가는 일이 왜 이리 힘들까요?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제 몸에 스스로도 화가 날 지경입니다. 모두가 지친 그 밤, 대장님이 중대 선언을 합니다. 그 지원이하고 정엽이는 진짜 너희들은 여기서 포기해라. 이틀은 여기서 개겨. 우리 기다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 정상 쪽은 더군다나 설벽이란 말이야. 커버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장님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체력적으로 많이 방전된 상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능력 밖의 것을 잃었다고 그때 생각했거든요. 사실 대장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라 뱉었던 말. 다시 대원들을 추스릅니다. 얘들아, 대들 괜찮지? 네. 오늘 화를 많이 내는데 그러면 안 돼 진짜. 감사합니다. 끝에서 끝까지는 우리는 다 로프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란 말이야. 자, 오늘 푹 자고 내일 한번 정상 한번 정찰 한번 나가보고 결심을 지어보자. 네. 잘들 자고. 내일 다 같이 함께 정상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거센 눈보라가 일행을 맞습니다. 쟤는 추운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어. 정찰에 나섰던 대장님이 별 성과 없이 돌아옵니다. 눈이 너무 안 오죠? 아이씨, 마지막으로 왜 누냐? 하루만 더 참지. 그 위에 상황을 늦지를 못. 힘든 북벽을 다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 나 지금 한 이제 능선만 타고 오르면 바로 정상인데 대장님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기분 탓일까요? 추위도 더 혹독해집니다. 식량은 지금 알파미 6개. 6개? 아니 알파미 4개. 오, 알파미가 그거밖에 안 돼? 엎친 데 덮친 격, 식량까지 바닥입니다. 갑작스런 눈에 베이스 캠프도 비상. 부대장님 카피. 13일부터 15일까지 눈이라고? 예,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합니다. 카피. 날씨를 알아봤는데 지금 3일 동안 눈이 온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이클론이 몰고 온 눈 폭풍은 더욱 거세져 히말라야 전체를 덮었습니다. 가을치고는 이례적인 폭설이었죠. 원정대 캠프는 아예 눈에 파묻혔습니다. 다들 괜찮으신 거죠? 그때 들려온 대장님 목소리. 베이스 여기 등반조. 베이스 카피. 그 지금 이쪽에 우리 능선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눈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내려가지고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상. 아니 하산이라뇨? 폭설이 내리면 눈사태의 어떤 위험도 있고 또 이틀 거기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또 체력적인 면도 많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또 식량도 많이 이제 바닥이 났고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게 위에서 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치니까 천둥벼락이. 저는 그래서 아예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벽에 찰싹 붙어서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벼락 안 맞게 해달라고. 무참히 쏟아지던 눈보라가 또 어느 순간 무심히 거쳤습니다. 파랗게 갠 하늘 아래로 드러나는 것은 히말라야의 설경.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풍경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진짜 지옥 같았는데 눈보라치고 그랬는데요. 지금 딴 세상 같네요. 천국 같네요. 3일 동안 동면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왜 눈에 바뀌어? 지금 우리가 13일 날부터 동면 들어가서 오늘이 15일이니까 3일이네 정확하게. 대장님, 살아 계시는군요. 벌써 일어난 대장님은 로프 회수 중입니다. 정상을 가기 위해 설치해뒀던 걸 하산을 하기 위해 다시 걷어야 한다니요. 그 뒷모습이 씁쓸합니다. 정상까지는 능선길 약 500m,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저 아쉽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새내기 1학년이 된 기분이어서요.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많은 아쉬운 점들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좀 저 자신한테도 화도 나고. 히말라야 이 고산 거벽을 갖다가 참 제가 좀 아주 건방지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미친놈 바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기 진짜 준비된 자들만이 와서 해야지만 그나마 겨우 진짜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운이 좋게 여기까지라도 올라왔던 것 같고. 로프를 거들어 갔던 대장님이 돌아왔습니다. 맛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 물도 없고. 그래도 우리 대원들 데리고서 그 북벽 올라와서 능선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목표는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 없이 짐을 던져 내려보냅니다. 지금은 미련 대신 또 다른 시작을 꿈꿔야 할 때니까요. 피크 41 저리 거라. 네, 조만간 다시 우리 실력 지어서 다시 옵니다. See you soon. 준비 기간 꼬박 1년, 그리고 오늘 꿈꾸던 것에 도전했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었으며 함께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성공과 실패라는 쉬운 잣대로 이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꿈은 그저 꿀 때가 아니라 도전할 때 무엇이든 안겨주니까요. 극한적인 상황까지 한번 저 자신을 몰아붙이고 와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오니까 모든 게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모든 게 소중해졌고, 저한테는 계속적으로 뭐 다음에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애틋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갔고 되게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그 순수하게 몰입했던 그 시기를 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